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개념원리 158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158페이지. 자, 거기 보면 설명이 길게 있는데 그 설명을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거기를 좀 할 겁니다. 원래 여기부터 설명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어디 도수분포라는 걸 배우거든. 도수분포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별량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이제 뭐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줬던 거는 뭐 어떤 수학 점수가 있었고 그 점수를 받은 애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적었었지,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50점 받은 애가 뭐 몇 명, 60점 받은 애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표를 옛날에 그려준 걸 기억할 거야 아마. 네, 그런 게 이제 도수분포인데, 자 도수분포도 근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가 전에 점수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점수를 적었을 때 50점 받은 애 딱 몇 명, 60점 받은 애 몇 명, 70점 받은 애 몇 명 이런 식으로 점수에 대한 학생 수를 적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딱 10점 간격이라서 뭐 55점 받은 애 이런 애들은 없는 거야. 뭐 58.7점 받은 애 이런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냥 50점이면 50점, 60점이면 60점, 70점이면 70점 이렇게 된 경우야.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변수를 딱딱 셀 수가 있잖아요. 그죠? 50점이면 50점, 60점, 60점 이렇게 셀 수가 있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든 게 이상 확률 분포예요. 네, 그때 그 확률 변수를 이상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키를 잴 거야. 키. 자, 키라는 거는 자의 측정 단위를 되게 정밀하게 하면은 정확하게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67.498423cm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엄청 정밀한 자를 재면은 그 수준 밑으로 쫙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료 값들은 측정 단위의 정밀성을 이제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범위를 잡습니다. 키가 120cm 이상 130cm 이하인 사람, 뭐 그다음에 키가 130cm 이상 140cm 이하인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재는 거야. 키를 보니까 대충 뭐 초등학교에서 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쭉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120에서 130 사이가 5명, 130에서 140 사이가 24명, 140에서 150 사이가 40명, 150에서 160 사이가 15명, 160에서 110 사이가 10명, 170에서 180 사이가 6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생 수가 쫙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대도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상대도수는 뭐였어요? 상대도수는 전체 자료의 개수분에 해당되는 도수 요걸 이제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명 전체 100명 중에 여기 120에서 130 사이 있을 애들이 5명이 있으니까 그 상대 도수는 뭐가 되면 100분의 5가 돼서 0.0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바로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랑 같다? 확률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냈을 때 그 한 명이 키가 120에서 130 사이인 아이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야? 100명 중에 5명이니까 0.05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 도수는 무슨 의미를 가진다? 확률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대 도수를 쭉 적어놨거든. 그래서 100명 중에 5명이니까 0.05, 100명 중에 24명이니까 0.24,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0.40 이런 식으로 쭉 상대 도수를 다 적어놨어요. 그럼 이 상대 도수의 총합은 결국 확률의 총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확률분포 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확률표를 만들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확률분포 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x값이 셀 수 있는 값으로 딱딱 끊어줘야지 어떤 값을 가질 확률, 어떤 값을 가질 확률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얘는 이 x값이 지금 범위를 가지고 나타난 녀석이거든. 120에서 130, 130에서 140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x값을 내가 딱딱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키가 얼마인 사람이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 자료의 특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딱딱 셀 수 있는 거는 뭐? 이상 확률 변수. 셀 수 없는 건 뭐?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딱딱 집어서 구분되게 셀 수 있는 거. 연속 이산 확률변수.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특정한 하나를 딱딱 집어서 세기가 어려운 거. 그런 건 무슨 변수다? 연속 확률변수다. 그래서 키나 몸무게 같은 게 바로 연속 확률변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녀석은 내가 확률표를 못 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을 생각할지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이 도수분포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히스토그램이라는 거,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해본 적이 있어. 자,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가로축은 키를 이제 나타내고, 세로축은 어떻게 적냐면은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녀석으로 세로축을 잡아줄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잡는 거니까 키가 120에서 130 이상이다. 120보다 크고 13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요 높이를 어떻게 잡는 거니까 상대 도수 0.05를 계급의 크기인 요 간격을 뜻해요. 요 간격 10cm 단위죠, 그죠? 10으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10분의 0.05 이렇게 적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직사각형은 130에서 140 사이에 있는 녀석은 상대 도수 0.24를 계급의 크기는 역시 10이지 10으로 나눠준 거 10분의 0.24로 이제 표현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이 네모칸 하나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 아닐까? 이 면적이,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상대 도수값이 되겠어요. 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잖아. 직사각형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로의 크기가 바로 뭐예요? 계급의 크기거든. 저 계급의 크기에다가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를 해주면은 결국 뭐가 됐어? 상대 도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요 네모칸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면적들이 각각 다 뭐가 된다? 상대 도수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 도수값을 가지게 되겠어요. 이 넓이가. 세로축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 막대 그래프의 하나하나의 넓이들,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상대 도수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 면적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막대 그래프 면적의 총합은 상대 도수의 총합이랑 같게 되고 그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키가 120에서 130 사이인데 얘를 간격을 좀 더 좁혀줄 거야. 5cm 단위로. 5cm 단위로 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5cm 단위로 좁히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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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더 갈라져서 좀 더 세분화되게 자세하게 나오겠지. 그치? 1cm 간격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무한등분으로 이제 갈라주는 거야. 무한등분으로 갈라주면은 이 짝대기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선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선들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선의 끝만 이어가지고 쭉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그럼 이 밑면적도 얼마가 될 거냐면은 상대 도수의 종합인 1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가 딱딱 셀 수 있는 값인 경우에는 표를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분포를 찾아줄 수가 있었는데, 얘는 표를 그리기가 힘들단 말이야. 정확하게 키가 몇 센티인 사람이 몇 명 이걸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료가 연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속된 자료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뭘로 표현해 주는 거 할까?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해 주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 아래 면적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확률의 총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이 돼야 된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밑면적 전체 다 더한 게 얼마다? 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자. 키가 130에서 160 이하의 확률 구해봐라. 그럼 이 막대 그래프 3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키가 130 이상 160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130부터 160까지 밑면적을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키가 그 범위에 있을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서 157쪽 한번 보자. 157쪽.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연속 확률 변수. 자, 맨 위에 연속 확률 변수의 뜻이 나와 있죠.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때 x를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키가 120에서 130 사이에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소수점 밑으로 막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딱딱 세기 힘들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연속 확률 변수를 이제 우리가 분포를 이제 나타낼 때는 그 2번 밑에 2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해주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그래프의 성질이 이제 중요한 성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그 네모칸 안에다가 네모칸을 잘 보도록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 확률 밀도 함수 fx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졌어. 그래프로 그려졌으면은, 자, 일단 확률값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무조건 여기 x축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요. x축 아래쪽에 그려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확률은 음수값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무조건 x축 위쪽에만 그려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번 성질입니다. fx가 너무나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실은 두 번째 성질이 더 중요해. 자, 이 함수 fx의 그래프랑 x축 및 주직선 x는 알파 시작점부터, 그 다음에 x는 베타의 끝점까지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밑면적은 총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총 밑면적이 얼마다? 1이다. 이 굵은 시로 안 나와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2번에다가 별표 5개 적어놓으세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돼? 밑면적이 얼마다?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밑면적을 총 계산해보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이게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어떤 특정한 A부터 B까지 확률은 여기 A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130부터 160 사이의 확률은 그 그래프에 뭘로 나타내진다? 밑면적으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확률 함수의 중요한 성질들이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적분을 배우면은, 수투에서 적분을 배우면 이제 이 내용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배우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다 배웠지만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과목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서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 여기서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쉬운 문제만 나와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거기 책을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쉽거든. 우리가 배운 성질이고 별거 없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 그지? 별거 없어. 그냥 밑면적이 얼마다? 전체 밑면적이 1이다. 그 다음에 x값이 어떤 범위 있을 확률은 그래프에 뭘로 구한다? 밑면적으로 구한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이제 161쪽 문제로 한번 넘어갑시다. 161쪽 문제. 개념원리 키기부터 한번 볼까요? 160쪽 문제부터 한번 보자. 상상 봅시다. 자, 160번. 다음 보기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기억.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는 이제 뭐야? 소수점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랬지, 그지? 따라서 키는 연속 확률 변수가 맞습니다. 니은. 어느 지역에 한 달 동안 내리는 강수량. 강수량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릇에 받아가지고 높이를 재잖아, 그지? 그 높이도 길이에요. 그럼 길이는 소수점 밑으로 역시 시간을 정밀하게 하면 쭉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디귿. 10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자, 그럼 주사위를 10개를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온 주사위 개수가 2.5개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얘는 불가능하죠. 딱 셀 수 있어요. 0개면 0개, 1개면 1개, 2개면 2개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고 뭐야?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자, 리을.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수명이라 그러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전구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이다라고 딱 정해질 수 있지만 10시간 36분 28초 소점부터 점점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그냥.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3번 문제를 봅시다. 203번 문제. 자, 다음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 1, 2, 3, 4번 4개의 문제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fx가 2분의 1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 상수함수지, 그치?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y는 2분의 1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파란색. x값이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함수가 y는 2분의 1이라는 함수 요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주어진다. 자, 그럼 확률 일도 함수가 되기 위한 성질은 딱 두 가지만 일단 만족하면 되거든요. 이게 뭔고 하니까 일단 x축의 위쪽에만 그려줘야 된다. 왜? 확률값이 음수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x축 위쪽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이 밑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나와야 돼. 얘는 1 나오나요? 직사각형 모양인데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곱해주면은 1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 일도 함수가 가능한 겁니다. 확률 일도 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예요. 이런 녀석은. 자, 근데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fx는 2x라고 주어져 있어요. fx는 2x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 그려볼 건데,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y값은 마이너스 2죠. y값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1,2는 여기쯤 잡을까? 1,2 여기까지 그려진 녀석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x축 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는 확률이 음수값을 못 가지는데 음수로 내려갔으니까 얘는 확률일도 함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식이에요. 얘는 확률일도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녀석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플러스 1일 때까지 이제 그려줄 건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값이 0이 되고요. x가 1이면 y값이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0부터 1,2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y절편값이 1인 이런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건 맞아요.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얘는 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면적이 2가 됩니다. 면적이 1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녀석은 총 밑면적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일도 함수가 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fx가 절대값 x.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절대값 x 그래프는 V자로 꺾이는 그래프지. 그치? V자로 꺾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원점 찍고 다시 1,1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얘는 일단 x축 위쪽에다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면적이 2분의 1이고 요만큼의 면적도 2분의 1이니까 얘는 합해서 얼마가 돼? 면적이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확률일도 함수로 가능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확률일도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은 두 가지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x축 위쪽에 그려져 있냐, 그리고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밑면적을 계산해봤을 때 1이 나오냐, 요것만 생각해주면은 이제 확률일도 함수가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 밑에 20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204번 문제. 자, 여수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fx가 그냥 k라는 상수로 주어져 있고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일단 x 값의 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해서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k라는 상수값을 가지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수함수가 그려져요. 자, 그럼 이거 확률 밀도함수래. 확률 밀도함수면은 밑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4잖아. 그럼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있어? 세로의 길이가 4분의 1이어야지 면적이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k값은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 k값 4분의 1이면 이제 높이가 4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되게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네. 자, 2번도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2번에는 fx가 kx라는 이제 1차함수로 주어졌어. 자, 그리고 x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줄 건데, 자, 그럼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x값이 0부터 1까지 해서 그려지는데,
자, 그럼 얘는 이제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0,0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언진이 모르지만 1,k를 지난다. 그래서 요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만 그려줄 거야. 자, 그럼 얘가 확률밀도 함수라 그랬으니까 이 아랫부분의 면적,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이 모양이 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k, 이 녀석을 계산해준 게 1이면 되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나 되겠구나? 2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확률밀도 함수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넓이만 잘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205번 문제 한번 보자. 205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 하니까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로 주어져 있고 x 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x 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1, 2까지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값이 1이야. 얘는 y절편값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x값이 2면 0이 되는 요렇게 그려진 녀석이 되겠어요. 자, 이 밑면적 계산해 보니까 1 나오는 것도 확인되죠? 삼각형이니까 밑변 2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면적 1 나와.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확률밀도 함수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고 하니까 그러면은 x값이 0에서 1 사이인 확률은 얼마가 될까? 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x값이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아랫부분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넓이가 1이고 이 1에서 여기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쉽겠어요? 선생님 이거 빼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 네, 그래서 빼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1,2분의 1을 지날 테니까 자, 그럼 전체 면적 1에서 요 삼각형 면적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1 빼기 4분의 1이 돼서 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면적이 곧 뭐다? 확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디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해가 됐니? 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밑면적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막 곡선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곡선 안 나와요. 네, 곡선은 우리가 그 밑면적 구하는 걸 적분 가야 배우기 때문에 곡선 절대 안 나오고 끽해봐야 직선만 나와.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운 거예요. 끽해봐야 넓이, 도형 넓이 구할 때 삼각형, 사각형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개념만 잘 알아둡시다. 확률밀도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주어진 x값 범위 내에서 밑면적이 무조건 1이어야 되고 x축 위쪽에만 그려진 함수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그런 함수에서 x값이 특정한 범위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해? 그 특정한 범위에서의 밑면적을 구하면 돼요. 알겠죠? 네, x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니까 이 x값, 소문자 x값이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필수 예제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14번이랑 15번 문제 한번 보자. 오늘은 딱 거기 14번, 15번까지만 풀면은 진도 끝나니까 빨리 한번 풀고 가자.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그냥 미지수만 약간 더 넣어가지고 어렵게 보이게 만든 건데 전혀 안 어렵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 하니까 k 곱하기 x 더하기 k 곱하기 3x 더하기 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볼 거야.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x값이 0일 때부터 2가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자, 그럼 이게 어차피 1차함수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이니까 직선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는 방법은 양끝점 두 개 잡아가지고 쭉 직선으로 이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x자리 0 대입해보자. x자리 0 대입하면 fx값이 k잖아요. 그래서 0,k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 넣어주면은 여기 7k가 되겠지? 그래서 2,7k
요점부터 시작해서 요점까지 이렇게 그어지는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어차피 일차함수는 무조건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직선을 쉽게 그리는 방법보다 양 끝점 찾아서 직선으로 이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K값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일 텐데 뭘로 구하는 거야? 확률일도함수 무조건 밑면적이 얼마?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요 밑면적이 1이 되는 K값을 찾아주면 되거든? 자, 근데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도형이 어떻게 생겨먹은 도형이에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직사각형에서 여기 삼각형 면적을 빼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면적 빼줄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7K니까 2 곱하기 7K 이 녀석에다가 빼기 여기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가 6K죠. 그죠? 네. 요 녀석을 뺀 게 결국 초록색 부분의 넓이인데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면 14K에다가 6K를 빼준 게 1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14에다가 6 빼주면 8이네요. 따라서 8K 값이 1이 돼요. 따라서 K 값은 얼마?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8분의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디서 끝나 그래서 여기는 8분의 7에서 끝나는 요런 상황인 거예요. 요런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의 제 15번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가자. 자,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x값의 범위에 따라서 x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kx로 나오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k의 2-x 이렇게 이제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x값은 0부터 1을 거쳐서 2까지만 그려주면 돼요. 0부터 1을 거쳐서 2까지만 그려주면 되고 0에서 1 사이도 1차 함수, 1에서 2 사이도 1차 함수니까 둘 다 뭐야? 직선이야, 직선. 자, 그럼 직선은 어떻게 그려준다? 양 끝점만 잡아서 이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x자리 0 넣으면 y값 0이니까 처음에 0,0 여기부터 시작해서 자, x자리 1 넣어주면은 1,k 일단 갑니다. 1,k까지. 자, 여기까지 요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 넣어주면 k 나오니까 1,k에서 계속 이어져서 2 넣어주면 0 나오죠? 그래서 2,1까지 요렇게 가는 요런 녀석이에요. 네.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k값 우리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밑면적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삼각형이잖아요. 얘가 직각식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는 요 길인데 여기 k죠. 높이 대신 게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k 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요 k 값이 1이에요. 요걸 이제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k 값을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p 확률이에요. 어떤 확률인 거 하니까 확률 변수 x가 0에서 얼마 사이일 확률? 2분의 1 사이를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2분의 1이면은 여기 0과 1의 중간에 여기 2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선 닦아가지고 요 직선의 아랫부분 면적 x축이랑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요 노란색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그럼 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게 바로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률 밀도함수는 굉장히 쉽죠.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별거 없어요, 진짜. 네,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만 열심히 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실은 이항문법입니다. 이항문법은 좀 어려운 녀석이니까 집에서 문제 좀 풀어보면서 복습 잘 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연속 확률 변수, 이 확률 일정수의 성질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배울 정규분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여기까지 하고요. 연습 문제까지는 못 풀더라도 밑에 확인 체크까지는 계속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자, 다음 주가 화수목 마지막 수업입니다. 문제 좀 풀어봅시다.